자, 이번에 미국 증시 핫한 이슈들, 핫한 종목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하나증권의 이성원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에 세일즈포스의 실적이 공개됐다고 합니다. 세일즈포스의 실적부터 먼저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세일즈포스 EPS와 매출 예상보다 잘 나와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3%, 4% 정도 밀려나고 있는데 원인과 관련해서는 EPS, 연간 EPS 가이던스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다라는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고요. 5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도 같이 발표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일즈포스의 실적 간단하게 짚어드렸고요. 간만 미국 증시 한 줄 평 먼저 들어봐야 되겠죠. 피미님, 오늘 미국 증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아무래도 기술주 위주로 올라주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빅테크 기업들이 특히나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던 하루였었죠. 빅테크 흐름이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도 좀 계속 좋은 흐름 이어가기를 기대해 보는 마음이고요. 자, 그럼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게 나눠볼 세 가지 토픽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공개, 그리고 소프트웨어주 구원 투수는, 그리고 미국 고용시장 동향까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엔비디아 얘기에 앞서서 소프트웨어 쪽과 관련된 세일즈포스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세일즈포스, CRM 업계 1위 강자죠. 네. 세일즈포스의 실적이 좀 잘 나와줘야지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숨통도 좀 트이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일즈포스 EPS와 매출은 잘 나와줬지만 연간 가이던스, EPS 가이던스가 약간 미스가 나면서 네.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는 좀 밀려나는 모습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세일즈포스 관련된 이슈는 어떻게 보고 계시죠? 네, 세일즈포스 지금 주가 보니까 조금씩 그래도 올라오기는 하는데요. 네. 세일즈포스 사실 매출이 아마 컨센보다 조금 못 미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하락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실적 나온 것 대략적으로 지금 좀 빨리 보니까 이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번에 수주잔고 성장률이라고 해가지고 CRPO가 이제 중요했었는데 원래 예상은 10% 정도 성장을 할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 크게 16% 전년 대비 성장을 하면서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준 거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이던스였는데 가이던스를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소프트웨어 산업이 굉장히 오락가락이 심한 상황에서 엔스로픽 때문에 사실 뭐 매일 네. 웃고 울고를 반복 중인 상태죠. 네,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아무래도 가이던스가 조금 생각보다 좋지 못하게 나온 게 아무래도 주가 하락을 가져왔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좀 뭐 어닝콜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확인해 볼 거는 세일즈포스가 이번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게 에이전트 포스가 이제 진짜 돈을 벌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그렇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지난 분기에도 굉장히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급성장한다고 하면은 오늘 목요일 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뭐 주가는 밀려나고 있지만 미국 증시의 이 실적 이벤트는 항상 어닝콜이 더 중요하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어닝콜에서 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 주기를 기대해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세일즈포스와 관련해서 지금 5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도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런 건 좀 긍정적으로 봐도 네. 괜찮지 않을까요? 뭐 세일즈포스 지금 보니까 자사주 매입도 그렇고 배당도 좀 확대한 것 같던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주 환원 정책을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엔 이익을 잘 벌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안도감을 주는 이야기인 것 같고 세일즈포스가 사실 이제 최근에 주가 많이 하락을 하긴 했지만 이미 일단 1만 8천여 개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는 이 CRM 시장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질적인 측면에서도 포춘 500대 기업들이 90%가 사용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큰 회사인데 월가 목표 전망 한번 제가 이제 봐보니까 24일자로 업데이트된 게 이제 웨드부시의 데나이브스가 375달러 목표가를 냈는데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 약 100% 이제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3일에 이 증권사 3개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을 하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표 주가를 제프리스에서는 이제 250억 달러, 네.
$50. 아,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에버코어에서는 이제 $260,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도 $287로 하향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주가보다는 다 높은 수준이에요. 네, 맞아요. 지금 주가가 185불인데 네. 아무래도 그거 대비해서는 한 30에서 40% 상향 그렇네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를 하향했음에도 업사이드가 아직은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세일즈포스가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구원투수가 되어주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주가는 지금 좀 밀려나고 있는 상태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닝콜을 좀 기다려봐야 될 듯하고요. 자, 그리고 고용 시장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나눠볼까 하는데 지금 연준 안에서 매파 움직임이 계속 감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월러 연준 이사도 그렇고 사실 그동안 비둘기파적인 인물들이었고 그런 네. 발언들을 많이 내놨는데 좀 심경의 변화가 있는 듯합니다. 이런 발언들 그리고 고용 지표들은 어떻게 좀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 매크로도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아무리 오늘 장이 좋았다라고 하지만 결국에 오늘 밤에 이제 미국에서 나올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는데 네. 아마 이제 시장 컨센은 이제 대략 21만 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수치가 이제 시장에서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미국 고용이 아직은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번 주 월요일에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월러 이사가 이제 1월 고용 지표가 너무 잘 나왔더라. 근데 만약에 2월도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나는 금리 동결 할 수도 있어. 이런 의견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월러가 굉장히 왕비둘기인데 네. 이 왕비둘기 월러가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파적이었다라고 보고 그렇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이 월러 이사가 연준 의장이 안 돼서 약간 이런 마음에 조금 이렇게 틱틱된 거 아닐까. 차라리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결국에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 나올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이 흐름이 아무래도 지속되어야 금리 인하가 아무래도 기대한 것만큼 뭐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골디락스가 이어지는지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 위원들의 이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매파 기조가 감지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또 국정 연설에서 추가 금리 인하를 강조하기도 했죠.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시장의 기대감이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AMD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어제 이제 메타와 있었던 대규모 계약 소식이 굉장히 핫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대규모 계약건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사실 오늘 AMD 주가는 조금 하락을 했는데요. 뭐 아무래도 이 AMD 계약건에 대해서 가장 이제 화요일에 나왔던 것 중에 이 계약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엔비디아의 네, 주가 그렇죠.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AMD랑 메타랑 이렇게 굉장히 큰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엔비디아가 좀 주가가 주춤할 수도 있는 할 거죠. 수도 있는데 예.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그렇고요. 결국에는 이게 어느 정도 그림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AMD 계약 자체로는 굉장히 큰 계약은 맞습니다. 네. 최대 이제 6기가와트 규모고 금액은 이제 600억 달러인데 600억 달러라고 하면 이제 80조 원 수준으로 굉장히 그렇죠. 큰 계약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5년에 걸쳐서 기간도 굉장히 기네요. 네, 맞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칩 몇 개를 판다라고 판단할 게 아니라 이 메타의 AI 데이터 센터 환경을 AMD 칩으로 채우겠다라고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는데 특히나 이번에 좀 흥미로웠던 게 바로 워렌트 구조였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제 메타가 이제 성과에 따라서 AMD 주식을 1억 6천만 주, 약 지분의 최대 10%까지 취득할 권리를 받았다라는 건데요. 결국에 이 말을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AMD가 돈을 잘 벌게 돼서 주가가 오르면 이제 메타 역시도 좋은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흐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 이게 이제 메타가 AMD의 성공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AMD 입장에서는 이제 확실한 대형 고객사를 5년 동안 이제 묶어두는 이제 영리한 전략을 취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흐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뭐 JP 모건에서 이제 해석한 내용을 확인을 해보니까 AMD가 이제 결국에는 우리 GPU 써주면은 주식 줄게 하고 계약을 따냈기 때문에 매출이 늘기는 하지만 마진 해석 우려 역시도 존재한다라는 네. 평가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우리가 AMD가 이제 만년 2등이긴 한데 사실 이 계약으로 인해서 좀 올라오는 거 아니냐, 이제 주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가 엔비디아의 있었는데. 그 예전에 대항마라는 네, 별명이 있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진짜 근데 언제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지.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시장의 점유율을 90%나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점유율을 좀 뺏기는 힘들 것 같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독점 구조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계약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MD와 관련해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평가들을 많이 내려주셨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을 많이 주목하고 있는 듯합니다. 쉐보론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쉐보론은 어떤 이슈들이 있었죠? 네, 쉐보론 오늘 주가는 좀 하락을 하긴 했는데요. 이게 베네수엘라 관련해서 이슈가 있으면서 이제 주가가 쉬지 않고 조금씩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오늘도 아까 뭐 등락폭이 2%대였다가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미국에서 베네수엘라 이제 점령 계획을 구체화를 한 상태입니다. 2월 16일자로 이제 미국의 재무부에서 베네수엘라 유정 관련해서 세금이랑 수수료 지침을 발표를 한 상태인데요. 이게 언뜻 보면 뭐 행정 절차 같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베네수엘라 원유 사업을 허용하는 신호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럴 경우에 이제 현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유일하게 원유를 생산 중인 미국의 메이저 기업이 바로 쉐보론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에서 지금 쉐보론이 가장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결국에는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이제 실적으로 이어지는 기업인 쉐보론을 주목을 해봐야 하는데, 뭐 주가 차트를 보더라도 2020년 팬데믹 이후로 이제 장기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최근 고점 대비해서 이제 물려있는 구간에서 반등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베네수엘라 수혜감이 실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지금이 좀 매력적인 구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쉐보론과 관련된 이슈들, 근황들까지 체크해봤고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뭐 1분 안에 실적이 공개될 텐데 관련 내용들은 저희가 속보로 또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4분기 실적 발표, 정말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관전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엔비디아가 이제 아무래도 3개월 정도 이제 횡보를 했기 때문에, 약 4개월 정도 횡보를 했기 때문에 오늘 실적에 따라서 이제 횡보디아를 벗어날 수 있냐 없냐 횡보디아, 네, 예. 이야기가 많은데요. 뭐 엔비디아 이번에 매출도 그렇고 주당 순이익도 굉장히 잘 나올 거라는 것은 시장에서 모두 다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마진에 대한 이제 우려가 조금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 이 메모리 업체들의 가격이 좀 오르면서 마진이 오르는 거 아니냐, 마진의 이제 이익률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이제 마진 관련해가지고 이제 가격 협상력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도 마진율 방어를 좀 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긴 한데요. 이번에 관전 포인트로는 뭐 블랙웰 울트라 이쪽에서 네. 이제 매출이 얼마나 잡혔는지, 만약에 상향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결국에 AI 사이클 장기화가 이제 확정 분위기로 돌아서면서 이제 뭐 시장에서 환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 부분입니다. 중국 시장 판매 관련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엔비디아의 중국 시장 판매를 재개를 허용을 하기는 했으나, 중국에서는 아직 이거를 진짜 수용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젠슨헝이 사실 이제 시장에서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는지를 정확히 아는 이제 CEO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가려움증을 긁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또 결국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베라 루빈 관련해서 출시 일정이 네. 또 확인시 되느냐가 이제 우리가 좀 확인해봐야 할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3월 16일에 이제 이벤트가 이어지는데요. 네. 3월 16일에 이제 GTC 행사가 있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파인만이라고 하는 이 2028년에 출시 예정인 차세대 칩에 대해서 아무래도 윤곽이 좀 공개될 예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이제 젠슨왕이 해주는지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고, 결국에는 뭐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겠지만 어닝콜이 더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엔비디아에서 실적도 잘 나오고 젠슨왕이 이제 이야기를 좋게 해준다라고 하면 뭐 엔비디아의 4개월
개월간 이제 박스권을 좀 돌파하는 흐름 역시도 이제 기대해 볼 만하지만 네. 빅테크 주가 역시도 우리가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200를 탈출할 수 있을지, 결국 뚫어낼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게 좋을 듯하네요. 엔비디아의 실적과 관련해서 저희가 내용 PB님께도 여쭤보고 싶었지만 네. 지금 실적 발표가 조금 딜레이 되는 듯합니다. 잠시 후에 저희 또 정다운 연구원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말씀의 이성원 PB와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